저기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비 오는 밤 국수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온몸은 문신으로 가득하고 얼굴은 피투성이인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와 바닥에 쓰러졌어요. 70이 넘은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말순의 손목을 잡았어요. 병원, 경찰 안 됩니다. 제발. 과연 그날 이후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상인들은 하나둘 셔터를 내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박말순 할머니도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앞치마를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국수를 말아온 지 50년이 넘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국수를 팔아왔죠.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말수는 낡은 냄비들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이 평생을 혼자 살아왔지만 이 국수집만큼은 말순에게 살아갈 이유였어요. 매일 아침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밀 때마다 말수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불을 끄고 문을 잠그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더니 골목 전체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우산을 챙기며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쿵! 누군가 가게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왔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자는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도 팔에도 옷 전체에도 핏자국이 낭자했어요. 특히 옆구리 쪽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남자의 팔에는 문신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과 호랑이가 얽혀 있는 그림이었어요. 거친 인상, 그리고 그 문신을 보는 순간 말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마도 조직 사람일 거라는 걸요. 남자는 말순을 보더니 무릎이 꺾이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어요. 피가 바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붉은 핏물이 하얀 바닥을 천천히 물들여갔어요. 말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총각. 말수는 황급히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소리도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말수는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총각, 정신 차려요. 내가 지금 구급차 부를게요. 말순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말순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힘없는 손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 경찰 안 됩니다, 제발. 남자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병원에 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어요. 말수는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말수는 무언가를 읽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쫓기고 있다는 것을요. 병원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요.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는 걸까요? 조직 사람이라면 범죄자일 수도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하지만 말순의 눈앞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는 한 사람의 생명이 있었어요. 말순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평생을 국수 한 그릇으로 사람들을 살려온 사람이었죠. 굶주린 사람에게 국수를 말아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살아왔어요. 어머니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밥 한 그릇으로도 살릴 수 있다고요. 사람 목숨엔 급이 없어. 말순은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말순은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셔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셔터가 완전히 내려가자 가게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말순은 형광등을 켜고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죽지만 않게 해주마. 말순은 남자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남자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말순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어섰어요. 말순은 남자를 부축하며 가게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게 뒤편에는 작은 쪽방이 하나 있었어요. 말순이 가끔 낮잠을 자거나 쉴 때 쓰는 공간이었죠. 오래된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었고 작은 선반에는 몇 권의 책과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남자를 방바닥에 눕히자 남자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말순은 서둘러 수건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옆구리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상처 주변 살이 벌어져 있었고 깊이도 상당했죠.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오래된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과 거즈를 꺼냈어요. 전문적인 치료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지혈을 하고 상처를 감쌌습니다. 남자는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어요.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말순은 물수건으로 남자의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남자의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문신 때문에 무섭게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이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말순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자의 손을 잡아보니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거친 삶을 살아온 흔적이었죠. 말순은 담요를 덮어주고 다시 물수건을 적셨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말순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열이 심해서 계속 물수건을 갈아주어야 했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남자의 열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은 고비를 넘긴 것 같구나. 말순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섰습니다. 육수를 끓여야 할 시간이었어요. 가게 문은 오늘도 열어야 했죠. 말순은 남자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말순은 방문을 살며시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반,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6시부터 오기 시작하니 서두르면 괜찮을 거였죠. 말순은 큰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육수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멸치, 다시마, 무, 양파, 대파. 50년 동안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맛을 내왔죠. 육수를 끓이는 동안 말순은 계속 뒤편방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 남자는 괜찮을까요? 다시 열이 오르는 건 아닐까요? 말순은 육수가 끓는 동안 방으로 들어가 남자를 확인했어요. 남자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는 조금 안정된 것 같았어요. 말순은 남자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열이 많이 떨어졌어요. 다행이다. 말순은 다시 물수건을 적셔
남자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확인했어요. 피는 멈춘 것 같았지만 거즈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말수는 조심스럽게 거즈를 교체했습니다. 남자가 신음소리를 냈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어요. 말수는 방을 나와 다시 국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죠. 말수는 셔터를 올렸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6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똑같이요. 네, 금방 말아드릴게요. 말수는 평소처럼 국수를 말아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편 방에 누워있는 남자 생각뿐이었죠. 손님들이 국수를 먹는 동안 말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남자가 깨어났을까요? 혹시 상태가 나빠진 건 아닐까요? 오전 장사를 마치고 말수는 죽을 쓰기 시작했어요. 쌀을 씻어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끓였어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죽이 필요했죠.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따뜻한 죽만 한 게 없었습니다. 말수는 죽을 저으며 옛날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아팠을 때도 이렇게 죽을 쑤어 먹였었죠. 하루 종일 옆에서 간호하며 한 숟가락씩 떠먹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죽이 다 끓을 무렵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눈을 떴어요. 하지만 초점이 흐릿했죠. 여기가 어디? 남자는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수는 남자 옆에 앉았어요. 정신이 드나요? 여긴 내 가게 안쪽 방이에요. 남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어요. 옆구리에 감긴 붕대를 보고 어젯밤 일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남자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을 끓여놨어요. 조금이라도 먹어야 기운이 날 거예요. 말수는 일어나서 죽을 가져왔어요. 따끈한 흰죽이었습니다. 소금으로만 간을 한 아주 담백한 죽이었어요. 말수는 남자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그리고 죽 한 숟가락을 떠서 남자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죽을 삼켰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말수는 계속해서 죽을 떠먹였습니다. 남자는 몇 숟가락 먹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말수는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요. 기운이 없으면 낫지도 않아요. 하지만 남자는 더 이상 먹지 못했어요. 말수는 남자를 다시 눕혔습니다. 남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람 목숨엔 급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었어요. 남자의 눈에 무언가가 어렸습니다. 놀라움일까요? 아니면 감동일까요?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 같은 놈 살릴 필요 없는데. 남자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한 사람의 목숨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말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틀 정도는 여기서 쉬어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조심해서 나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말수는 방을 나와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오후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평소처럼 국수를 말아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뒤편방을 돌아보았어요. 저녁이 되자 말수는 다시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국수 국물도 한 그릇 준비했어요. 방으로 들어가니 남자는 깨어 있었습니다. 조금은 나아졌나요? 말순이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말수는 죽과 국물을 내밀었어요. 이번엔 직접 먹어봐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말수는 남자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자는 죽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웠어요. 그리고 국수 국물도 조금 마셨습니다. 맛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말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50년 동안 끓인 국물이에요. 맛없을 수가 없죠. 남자도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말수는 남자의 얼굴에서 무언가 다른 걸 보았습니다. 문신과 거친 인상 뒤에 숨겨진 사람다움을 보았어요. 말수는 그릇을 치우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은 뭐예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이준호입니다. 준호 씨, 앞으로 며칠은 여기서 쉬어야 할 거예요. 상처가 깊어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폐라니요. 사람 살리는 게 무슨 폐예요? 말수는 그릇을 들고 일어섰어요. 오늘은 푹 쉬어요. 내일 아침에 또 죽 갖다 줄게요. 준호는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왜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신도 빨리 나아서 좋은 일하고 살아요. 말수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남자가 깨어났고 죽도 먹었고 이름도 알게 되었죠.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준호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말수는 하루 3번 죽과 국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준호는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했지만 말수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말순이 죽을 가져가니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준호는 떠난 거였죠. 말수는 한숨을 쉬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이 사람은 갈 길이 있는 사람이니까. 말수는 방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누군가 가게 문을 열었어요. 말순이 돌아보니 준호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얼굴도 많이 좋아 보였죠. 할머니. 준호는 말순을 보며 웃었습니다. 말순도 반가운 마음에 웃음이 났어요. 어머, 준호 씨. 상처는 다 나았어요? 네, 할머니 덕분입니다.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례금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돈 보고 사람 살리는 사람 아니에요. 말수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건 제 마음입니다. 당신 마음은 고맙지만 난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할머니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말수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냥 사람답게 산 것뿐이에요. 당신도 이제 좋은 일하고 살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가게를 떠났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국수 장사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가끔 뒤편 방을 보면 준호가 누워있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말수는 냄비를 닦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따라 젊은 남자 3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모두 20살에서 30살 사이로 보였어요. 문신도 있고 인상도 거칠어 보였죠. 말수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수 좀 먹어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앉으세요. 4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준호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국수가 정말 맛있어. 평생 먹어본 국수 중에 최고야. 젊은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앉았어요. 말수는 국수를 말아내왔습니다. 4그릇의 따끈한 국수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준호와 동생들은 국수를 먹기 시작했어요. 첫 숟가락을 뜬 젊은이 하나가 눈이 커졌습니다. 형님,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그렇지? 내가 뭘 했어? 준호는 빙그레 웃었어요. 4사람은 순식간에 국수를 다 비웠습니다. 준호가 말순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설거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말순은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요? 아닙니다, 할머니. 저희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준호는 일어나서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동생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젊은이들은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씻고 바닥도 쓸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착한 젊은이들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가게가 깨끗해졌습니다. 준호가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무거운 냄비 있으면 저희가 옮겨드릴게요. 아, 저기 큰 냄비가 무거워서 혼자는 힘들었는데. 말순이 가리키자 젊은이들이 달려가서 냄비를 옮겼어요. 그리고 재료 상자도 정리해주고 선반 위에 있던 무거운 물건들도 내려놓아 주었습니다. 말수는 고마운 마음에 웃음이 났어요. 고맙네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말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런 거라도 해드려야죠. 그날 이후로 준호는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혼자 올 때도 있었고 동생들과 함께 올 때도 있었어요. 올 때마다 국수를 먹고 설거지를 도와주고 무거운 것을 옮겨주었죠. 말수는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동생들의 이야기도 조금씩 들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혼자 왔을 때였습니다. 말수는 국수를 말아주며 물었어요. 준호 씨, 문신은 왜 그렇게 새겼어요? 준호는 팔에 문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용과 호랑이가 얽혀있는 그림이었어요. 젊을 때 철없이 새긴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지만 이젠 어쩔 수 없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지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할머니. 말수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울 수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느냐잖아요. 준호는 말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 씨는 가족이 있나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고요. 혼자 자랐어요. 그랬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국수를 먹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들어갔던 거예요. 의지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거기도 결국은 이익으로 움직이는 곳이더라고요. 힘들었겠네요. 네, 근데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준호는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이 내 친할머니였으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이제라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준호가 가게를 나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말순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준호도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말순은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생기면 좋겠다고요. 며칠이 지나면서 말순과 준호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거의 매일 가게에 들렀어요. 국수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게 일을 도와주었죠. 동생들도 함께 와서 도왔습니다. 무거운 재료 상자를 나르고 냄비를 씻고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신한 젊은이들이 국수집에서 일하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익숙해졌어요. 말순이네 손자들인가 봐. 아니, 자식도 없다던데 무슨 손자야? 그럼 뭐 착한 젊은이들이 도와주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말순은 준호와 동생들이 올 때마다 행복했어요. 50년 동안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긴 거였죠. 준호도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거친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웃음도 많아졌고 말순에게 농담도 건넸죠. 할머니, 오늘 국수 맛이 더 좋은데요? 비법이라도 바꾸셨어요? 무슨 소리야, 50년 동안 똑같은 맛인데. 그럼 제 입맛이 좋아진 거네요.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말순은 준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손자였으면 좋겠다고요. 준호도 말순을 보며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정말 내 할머니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말순과 준호는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챙기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말순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큰일이 닥칠 거라는 걸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순이 가게 문을 열자 시장 입구가 소란스러웠어요. 상인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보고 나가라고? 말순은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어요. 시장 입구 게시판에 큰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통보, 강제 퇴거 통지서. 말순은 그 글자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야채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말순이 언니 이거 봤어? 우리 다 나가야 한대. 언제까지? 3달 안에 다 비우래. 말순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달? 50년을 지켜온 이 자리를 3달 안에 떠나라고요? 보상은 제대로 해준대? 다른 상인이 물었어요. 보상이라는 게 고작 시세의 30%래. 말도 안 되지. 그걸로 어디 가서 다시 장사를 해. 상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말순은 통지서를 다시 읽었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거든요. 말순은 비틀거리며 가게로 돌아왔어요. 테이블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자리 떠나면 난 끝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자리였어요. 50년 동안 말순의 전부였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말순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 시작할 나이도 아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장사를 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어요. 재개발을 반대하는 상인들과 찬성하는 상인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래도 보상받고 나가는 게 낫지 않아? 보상이 그게 보상이야? 그걸로 뭘 해? 말다툼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말수는 장사를 끝내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 다 나가. 말순이 밖으로 나가보니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야채 가게를 부수고 있었어요. 진열대를 뒤엎고 야채를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야채 가게 주인이 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들은 거칠게 가게를 망가뜨렸습니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다음은 더 심할 거야. 남자들은 협박하듯 말하고 사라졌어요. 야채 가게 주인은 망가진 가게를 보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대하는 상인들의 가게가 하나둘 습격당했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물건이 부서지고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말수는 두려웠지만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내 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데? 말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말순이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문을 벌컥 열었어요. 건장한 남자 둘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할멈, 아직도 안 나갈 거야? 여긴 내 가게예요. 왜 내가 나가야 하는데요? 말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남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할멈이 고집이 세네. 남자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쿵! 테이블이 넘어지며 위에 놓여있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만하세요. 말순이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냄비를 넘어뜨리고 의자를 던지고 진열대를 밀쳤어요. 다음엔 더 심하게 할 거야. 똑똑히 기억해. 남자들은 협박하고 사라졌어요. 말수는 망가진 가게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넘어진 냄비, 어질러진 테이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정리를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가 평소처럼 가게에 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준호는 가게 안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제 정리했지만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금이 간 테이블, 깨진 그릇 조각, 기울어진 선반.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물었어요. 말수는 국수를 삶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젯밤에 술 취한 사람이 좀 난동 부렸어. 술 취한 사람이요? 응, 별일 아니야. 금방 정리했어. 말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술 취한 사람의 난동치고는 너무 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말수는 준호에게 국수를 내밀었어요. 준호는 석연치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준호는 가게에 오지 못하는 날이 며칠 있었습니다. 조직 일 때문이었어요. 그 사이 또 그 남자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어요. 손님들이 있는데도 남자들은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 여긴 내 가게라고 했잖아요. 말순이 소리쳤어요. 손님들은 겁을 먹고 황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할멈 경고했잖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남자들은 더 거칠게 가게를 부쉈어요. 냄비를 집어던지고
육수를 쏟아버리고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말수는 막으려고 했어요. 그만하세요. 제발. 하지만 남자 하나가 말순을 밀쳤습니다. 말수는 넘어지며 이마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다음엔 더 심할 거야. 빨리 나가. 남자들은 망가진 가게를 뒤로하고 사라졌어요. 말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팔도 긁혔어요.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깨진 그릇, 쏟아진 육수, 부서진 가구.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정리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준호가 다시 가게에 왔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일찍 할머니. 준호는 말순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의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팔에도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또다시 엉망이었어요.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달려가서 말순을 붙잡았어요.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넌 이제 다시는 오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난 괜찮아. 근데 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가, 준호야. 제발. 말순은 준호를 밀어냈어요. 준호는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얼굴. 준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동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전 못 가요. 절대로요. 준호는 망가진 가게를 둘러보았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짓인지 반드시 알아낼 거였어요. 준호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가게를 지켜보았습니다. 말수는 준호가 떠났다고 생각하고 혼자 가게를 정리했어요. 할머니는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할머니한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준호는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시장으로 와. 급한 일이야. 1시간 후 동생 셋이 모두 모였어요. 준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가게가 2번이나 습격당했어. 할머니도 다치셨고. 뭐라고요? 누가 감히. 동생들이 분노했어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해봐. 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동생들은 곧바로 움직였어요.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보고 주변을 둘러보고 정보를 모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생들이 다시 모였어요. 한 동생이 보고했습니다. 형님, 이 시장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대요. 재개발? 네, 최 회장이라는 사람이 주도하는 사업이래요. 다른 동생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대요.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협박하는 거군. 준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또 다른 동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최 회장이라는 사람 사진이에요. 준호는 사진을 보았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 자식이.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먼저 증거를 모아. 최 회장이 깡패를 동원한다는 증거. 알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공무원들도 조사해봐. 분명 뇌물 받은 놈들이 있을 거야. 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다시 가게에 갔습니다. 말수는 국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얼굴의 상처가 아직 선명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다가갔어요. 말수는 준호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할머니, 전 못 가요. 준호는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재개발 때문이죠?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으면 더더욱 오지 말았어야지. 위험해, 준호야. 할머니, 전 괜찮아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준호야. 할머니, 이런 일에 휘말리면 넌 또 크게 다칠 거야야. 난 그게 싫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넌 이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어. 그걸 망치지 마. 준호는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할머니가 절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안 돼. 넌 앞으로 잘 살아야 해. 말수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발 가줘, 준호야. 다시는 오지 마. 할머니. 가. 말순이 소리쳤어요. 준호는 할 수 없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동생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형님,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말리시더라. 위험하다고.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난 할 거야. 할머니를 위해서. 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하시면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고맙다. 며칠 동안 준호와 동생들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한 동생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형님, 최 회장이 고용한 깡패 두목을 찾았어요. 누군데? 김태식이라는 놈이에요. 우리 조직하고도 아는 사이래요. 준호는 그 이름을 듣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김태식? 조직에서도 악명 높은 놈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할머니를.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른 동생이 말했어요. 형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최 회장 사무실에 사람을 심었어요. 사람을? 네, 청소 용역 회사를 통해서요. 우리 아는 형이 거기서 일하게 됐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일주일 후 그 동생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형님, 대박이에요. 뭔데? 동생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태식, 이번 주까지 시장 상인들 절반은 내보내. 알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돈은 걱정 마. 일만 제대로 해. 근데 몇몇 상인들이 완강하게 버티는데요. 그럼 더 세게 밀어붙여. 다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 자식들. 형님, 이거 결정적 증거예요. 다른 동생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준호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어요. 이제 공무원 쪽 증거만 있으면 돼. 며칠 후 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구청 동료 직원의 증언이 도움이 됐었죠. 최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좋아, 이제 언론에 넘기자. 준호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증언들. 그리고 신문사에 제보했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재개발 비리 의혹, 구청 공무원 뇌물수수, 불법 용역 동원, 상인 협박 녹취록 공개.
기사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시민단체가 움직이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최 회장은 공경에 빠졌어요. 하지만 김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 듯 더 거칠게 나왔어요. 어느 날 밤 준호는 혼자 시장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게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김태식과 부하 5명이 나타났습니다. 이준호. 김태식이 소리쳤어요. 준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김태식? 내 짓이지? 언론에 제보한 거. 그래, 내가 했어. 준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김태식은 이를 갈았습니다. 너 때문에 일이 꼬였다. 각오는 했겠지? 김태식과 부하들이 달려들었어요. 준호도 맞섰습니다. 골목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준호는 혼자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거 조직에서 배운 모든 걸 동원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준호는 곳곳에 맞았어요. 얼굴이 부어올랐고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동생들이 달려왔어요. 형님. 동생 셋이 가세하며 싸움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결국 김태식과 부하들이 물러났어요. 이준호, 이게 끝이 아니야. 기억해. 김태식은 협박하며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옆구리도 맞아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동생들이 준호를 부축했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할머니는? 동생 하나가 가게 쪽을 확인했습니다. 가게 불이 꺼져 있어요. 할머니는 이미 집에 가신 것 같아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이 모습 보시면 안 되는데. 형님,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그냥 집에 가자. 준호는 동생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피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기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동생들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은 정말 변했어요. 예전에는 돈을 위해 싸웠지만 지금은 할머니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형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다. 준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싸움 이후 준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눈에 띄지 않게 멀리서 가게를 지켰어요. 낮에는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할까 봐요. 대신 동생들이 돌아가며 가게 주변을 감시했어요. 며칠 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최 회장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김태식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최 회장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돈으로 증인들을 매수하려고도 했어요. 준호는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형님, 최 회장이 증인들한테 돈을 뿌리고 있대요. 동생 하나가 보고했어요. 누구한테? 시장 상인 몇 명이요. 입 다물면 1,000만 원씩 준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상인들 만나자. 준호는 직접 상인들을 찾아갔어요. 첫 번째는 생선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아저씨, 최 회장한테 돈 받으셨죠? 생선 가게 주인은 당황했어요. 그게 돈 받고 입 다물면 아저씨는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상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설득력이 있었어요. 할머니 국수집도 습격당했잖아요. 그것도 최 회장 짓이에요. 생선 가게 주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살기 힘들어서. 아저씨,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야 해요. 그래야 최 회장을 막을 수 있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호소했어요.
생선 가게 주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난 증언하겠어. 감사합니다, 아저씨. 준호는 다른 상인들도 설득했어요. 하나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이 더 강하게 나왔어요. 다시 김태식을 시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야채 가게 앞에서 김태식 일당과 마주쳤어요. 또 왔구나, 김태식. 이준호, 넌 정말 끈질기네. 둘은 또다시 싸웠습니다. 이번에도 준호는 많이 맞았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태식 부하 하나가 칼을 꺼냈어요. 형님, 이 자식 이번엔 끝장을 봐야 합니다. 칼이 준호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준호는 팔으로 막았어요. 팔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 거였어요. 준호의 동생 하나가 신고한 거였습니다. 김태식과 부하들은 황급히 도망쳤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준호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팔을 꿰매고 온몸에 멍을 치료했어요. 동생들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아니야, 조금만 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증거를 모으고 증인들을 보호하고 경찰과 협조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전을 보였어요. 최 회장의 비리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뇌물수수, 불법 용역 고용, 협박, 폭력.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경찰도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동생들과 함께 김태식의 아지트를 급습했어요. 몸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준호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웠어요. 결국 경찰이 도착했고 김태식을 체포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형님, 동생들이 달려왔어요. 할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준호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검찰이 최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뇌물수수, 불법 용역 고용, 폭력 교사. 혐의가 명확했어요. 김태식도 구속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습니다. 최 회장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는 최 회장의 비리를 모두 폭로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어요. 시민들은 분노했고 재개발 사업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환호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이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어. 상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이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말순이 언니 아세요? 뭘? 이번 일 준호 때문에 해결된 거래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네, 준호가 증거 다 모으고 증인들 설득하고 경찰이랑 협조했대요. 야채 가게 주인도 거들었어요. 그뿐인가요? 김태식 놈들이랑도 여러 번 싸웠대요. 많이 다치면서도요. 뭐라고?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가 우리 시장 영웅이에요. 그 애 아니었으면 우리 다 쫓겨났을 거예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준호 덕분이에요.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순은 가게로 돌아와 혼자 울었어요. 준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준호는 상처가 조금 나은 후에야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긴팔 옷으로 상처를 가렸어요. 하지만 얼굴의 멍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었어요. 말수는 국수를 만들다가 준호를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달려와 준호를 꼭 안았어요. 준호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다 들었어. 내가 한 일 다 들었어. 말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시장 사람들한테 들었어. 내가 우릴 위해 싸웠다고. 많이 다치면서도. 준호는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전 괜찮아요. 이 녀석아 왜 그렇게까지 했어? 할머니가 절 살려주셨잖아요. 그날 밤에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였어요. 말수는 준호를 더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야말로 감사해요. 절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가게 지켰어. 정말 고마워.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준호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한 거잖아. 생선 가게 주인이 소리쳤어요. 상인들은 준호를 에워싸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야, 넌 정말 좋은 아이구나.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말순과 준호는 마주 앉았어요. 준호야, 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 앞길 찾아가야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전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 네. 할머니 곁에요. 말수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말수는 한참을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그럼 이 국수 내가 이어라. 네.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내 국수 비법을 내가 배워. 그리고 이어가.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넌 이미 내 손자나 마찬가지야. 내 국수를 물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정말이요? 그래, 정말이야. 말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준호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순도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은 환하게 웃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장은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어요. 말순의 국수집도 예전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준호가 할머니 옆에서 국수를 말아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 익히면 될까요? 준호가 면을 건져 올리며 물었어요. 말수는 면을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딱 좋아. 이제 제법 감을 잡았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준호는 능숙하게 국수를 말아 손님에게 내놓았어요. 손님은 한 입 먹어보고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준호야, 내 솜씨도 이제 할머니 못지않네. 아직 멀었어요. 할머니 맛은 못 따라가요. 준호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말수는 그런 준호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국수를 이어주겠구나. 몇 달 동안 준호는 아침부터 밤까지 말순 곁에서 배웠어요. 육수 끓이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멸치는 이렇게 내장을 빼야 해. 그래야 비린내가 안 나. 네, 할머니. 다시마는 물이 끓기 전에 넣어야 해. 끓는 물에 넣으면 맛이 떨어져. 말수는 50년 동안 쌓아온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준호는 진지하게 메모하고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면 삶는 법도 배웠어요. 면은 정확히 3분을 삶아야 해. 왜 정확히 3분이에요? 그래야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딱 맞아. 3분 30초도 안 되고 2분 30초도 안 돼. 준호는 타이머를 놓고 수십 번을 연습했어요.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너무 익히거나 덜 익히거나.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국수 말아내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그릇에 면을 담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야 해. 말수는 젓가락으로 면을 돌돌 말아 그릇에 담았어요. 왜 동그랗게 말아요? 그래야 국물이 면 사이사이에 잘 스며들어. 그리고 보기에도 예뻐. 준호는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면이 흐트러졌지만 연습하니 점점 모양이 잡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둘은 마주 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궁금한 게 있어요. 준호가 국수를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 일을 50년 동안 하신 거예요? 말수는 국수를 먹다가 잠시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쎄다. 처음엔 먹고 살려고 시작했지. 말순의 목소리는 잔잔했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걸 물려받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뭐요?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말수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국수 한 그릇은 그냥 밥이 아니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알잖아. 내가 피투성이로 쓰러졌을 때, 내가 내게 죽 한 그릇 먹였을 때, 내 할머니. 준호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자신의 삶을 바꿨던 순간을요. 그게 국수의 힘이야. 사람을 살리는 힘. 말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넌 이제 그 힘을 물려받는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머니. 잘할 거야. 넌 착한 아이니까. 며칠 후였습니다. 준호의 동생들이 가게에 왔어요. 형님, 너희들. 웬일이야? 준호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동생들은 가게를 둘러보았어요. 형님, 요즘 완전히 국수집 주인 같아요. 이제 진짜 주인 될 거야.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조직 일은 안 하실 거예요? 응, 다 정리했어. 이제 난 이 일이 좋아. 준호는 가게를 둘러보았어요. 사람들한테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저희도 형님처럼 새로운 일 찾아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준호는 동생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우리 이제 제대로 살자. 네, 형님. 동생들은 환하게 웃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말순의 국수집도 변함없이 손님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가게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넓어졌어요. 옆 가게가 비자 말순이 그 자리를 얻어 확장했습니다. 테이블도 더 많아졌고 메뉴도 조금 늘었어요. 하지만 국수 맛은 똑같았습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그 맛 그대로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말순과 준호가 함께 국수를 말아내고 있었어요. 손님 하나가 국수를 먹고 감탄했습니다. 역시 이 집 국수는 최고야. 맛이 하나도 안 변했어.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맛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손님이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 할머니 손자예요? 말순이 먼저 대답했어요. 손자나 마찬가지죠. 이 아이가 내 국수를 이어갈 거예요. 오,
그럼 할머니가 나중에 은퇴해도 이 맛을 계속 먹을 수 있겠네. 그럼요. 이 아이가 더 잘할 거예요. 준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만큼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님은 만족스럽게 국수를 비우고 갔어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말순과 준호는 가게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응? 행복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준호야. 말순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절 살려주셔서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말순의 국수집에도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간판이 환하게 빛났어요. 말순이네 국수집.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새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맛. 준호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이제 자신도 이 가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진짜 손자가 된 거였어요. 말순도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가게 잘 지켰죠? 그리고 이제 좋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됐어요. 말순은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 고마워. 말순은 일어서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가게 문 앞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준호는 미소 지으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가게에서 따뜻한 국수를 만들 거였어요.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50년, 100년 계속해서 국수는 이어질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그릇의 국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지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순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준호처럼 누군가의 따뜻함으로 삶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